노루 선생의 역사적 기업 2부를 시작했습니다. 윤봉길 이사 그 충의사를 보고 조금 내려가면은 수덕사가 있습니다. 백제의 천년고찰 수덕사, 덕숭산 수덕사 이렇게 있죠. 수덕사는 여러분께 여기 노래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수덕사의 여성이라는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이 수덕사의 여성은 하여튼 이분 때문에 수덕사의 여성이 유명해졌습니다. 자, 이분입니다. 일엽스입니다. 본명이 김원주거든요. 이 양반이 당시에 참 신여성이었습니다. 뭐 유학도 갔다 오시고 공부도 엄청 되었는데 이 여성으로서의 그 최고의 그 경지에도 오르고 그런 훌륭한 학도가 공부를 다 하고 했던 이 신여성인데 그 신여성이 머리를 깎고 중이 됐습니다. 수덕사에. 그래서 수덕사 여성으로 한 게 이 일엽스님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일엽스님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이 일엽스님이 일본인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그런데 다 팽개치고 여기서 머리 깎고 죽는 겁니다. 그 일엽스님의 아들이 요 일당스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서 컸지. 크고 이 양반이 미술가예요. 미술가. 그래서 이제 이 일엽스님하고 일당스님이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 일엽스님이 유명한 분이요. 그래서 수덕사의 여성이 유명해져서 수덕사도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수덕사의 건물은 백제의 건물이라 백제는 그 거미부르 화이불치라고 이 삼국사의 김부시기가 얘기한 거예요. 백제의 건물은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거미부르 화이불치라고 백제의 건물을 칭하거든요. 이 절에 가서 사실은 절을 좀 공부하고 하면 재밌는데 그냥 가면 재미 하나도 없어. 왜? 자, 절을 가면은 절 제일 가운데 뭐 있어? 대웅전. 그 옆에 뭐요? 뭐 무슨 관음전이나 뭐 미타전이나 이렇게 이 무슨 이 전당 몇 개 있고 그다음에 뭐 종거르는 뭐 범정각 있고 뭐 그다음에 좀 기타 등등 무슨 정각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가면은 대웅전과 지하집이야. 그러니까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지. 요걸 알고 가면 재밌지. 자, 이 수덕사의 대웅전입니다. 이 대웅전은 이 백제 시대의 건물인데 이 지붕이 벌써 맛배 지붕이야. 지붕이 여러 가지였거든요. 팔짝 지붕, 맛배 지붕, 뭐 우진각 지붕, 지붕의 기와집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맛배 지붕이 아주 극치를 이루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 맛배지붕의 저 극치를 보려면은 수덕사의 대웅전을 와보면 압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 고충물, 특히 그 백제대왕 고충물의 이 기둥 보면은 기둥이 이렇게 약간 원형제, 이 베을린 기둥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이 베을린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위에 있는 이게 공포라고 하거든요. 공중에 떠 있는 공포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아주 상당히 하여튼 그 공포에다가 채색을 다 해가지고 이제 도색을 해서 이렇게 채색을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이 아주 이 맛배지붕의 정수가 수덕사의 대웅전입니다. 또 범중박도 하나 말려드릴까요? 이게 이제 이런 걸 알으면 재밌어. 이 불교 사물이라고 해서 이 범중박에 있는 네 개의 사물이라고 해서 이제 범종, 그다음에 큰 북에 있는 그 법고, 그다음에 이제 운판, 저 쇠를 걸어놓은 운판, 그다음에 이 고기처럼 생긴 그 모고 이렇게 두둑이거든요. 이 모고 이게 네 개 이제 불교의 사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는 이 범종은 운판은 쇠 두둑이는 운판은 날짐승들 구제하는 거고, 이 모고는 이 어류 물고기들을 구제하는 거고, 이 복은 이 북은 짐승들을 구제하는 거고, 이 범종은 모든 인간과 모든 중생들을, 모든 생물들을 다 구제하는 게 범종이요. 이런 걸 알고 가면 재밌어. 이 범종도 아침에는 28번 친다고. 그리고 밤중에는 33번. 그럼 28번, 33번은 뭐냐면, 천국에 33천이 있어. 33천. 그래서 33번 방방곡곡까지 울려 퍼지라고 33번을 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보신각 새해 되면은 이 치는 횟수가 33번이에요. 이런 게 다 의미가 돼 있는 거예요. 33천. 그래서 근데 이 범종이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에요. 이 범종. 자, 요게 신라인들이 만든 성덕대왕 신정이 일명 에밀레종이라고 하지. 이게 신라인이 만들었어. 신라인이. 이 범종이 당시 신라인들이 만든 범종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상당한 경지에 있던 민족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적으로 높은 민족을 가지고 있던 이 DNA가 있으니까 우리의 BTS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범종 같은 한 일례를 보더라도 이 종 하나가 세계 최고라니까. 자, 이 종을 땅 쳤을 때 이 종 소리가 여기서 이 종 안에서 종 소리가 회오리처럼 돕니다. 이걸 맹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맹놀이가 돌면서 이 땅에다가 또 항아리처럼 구덩이를 파놨어. 그래서 여기서 휘어지고 난 다음에 종소리가 바깥으로 나가. 이걸 맹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 종이 세계 최고요. 이걸 옛날에 누가 만들었어? 신라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고구려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이 종을 걸어놓는 이 꼭대기 이게 이 용류라고 그래요. 이 종을 걸어놓는 고리인데 조그만 어린 용을 만들어서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게 이제 구멍을 뚫어놨어. 이 음통이거든. 왜냐면 이 종을 딱 쳤을 때 쇠로 만드는 종이니까 이 쇳소리가 여기로 빠지고 종소리가 아주 우아하게 웅장하게 들리라고 이 음통을 따로 만든 거예요. 이 신라인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옛날 신라인, 고대 우리 한국 조상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이게 음통이 있으면서 맹놀이가 들어오니까 종이 이게 굉장히 웅장하고 오랫동안 한단 말이에요. 종소리도. 자,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인가 거기 세계 대전에 코리안 벨로 한국종이 올라가 있어요. 이 종이 이 땅에다 이렇게 또 깊이 또 항아리처럼 뭐 파놔가지고 종소리가 한번 딱 치면 이렇게 굉장히 오래 가지. 종소리가 웅장하면서도. 그 다음에 음통 있어가지고 용류에 음통이 있어가지고 쇳소리는 빠져나가고. 이렇게 한국의 종을
옛날부터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얘기요. 자, 중국의 종 보시오. 이게 은통이고 이게 중국의 종이라니까. 이렇게 끈짝지근해. 그 중국의 종은 뭐 일본 종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일본 고대 종이요. 참 이게 종이라고. 일본 애들은 또 높이만 다르면 또 종소리가 오래 멀리 가는 줄 알고 높이만 올려놓고선 이 막대기로 그냥 땡땡 치는 거요. 이런 종 하고 한국의 이 종합은 게임이가 특히 벌써 스케일 자체가 틀리지. 이 종하고 이런 중국 종의 일본 종 보시오. 이건 여기다가 서양 종은 더 말할 것도 없어. 서양 종은 겉에서 치는 게 아니고 이 줄을 달아가지고 이 종 자체를 흔들어. 이 종소리가 제대로 나겠어? 그러니까 종소리가 제대로 안 나니까 종을 야하게 달아놓고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서양종은 더 말할 것. 이게 서양종이요. 줄을 하나 달아놓고 이 몸체를 좌우로 흔들어 버린다니까. 이 종소리가 깊은 음을 낼 수가 없지. 깊은 음을 낼 수가 없다고. 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렇게 안 만들지. 자, 이게 서양종이고 이게 미얀마에서 만든 이 대종이요. 이 종소리 제대로 나겠어? 이렇게 넓게 만들어. 이거 어떻게 쳐? 이렇게 걸어놓은 만들어 보시오. 이렇게 쇠통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외국은 그러게, 한국은 안 그러지. 한국은 딱 치는 게 스케일 자체가 틀리잖아. 이거 아요. 이게 옛날 고대 한국인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이요. 이게 세계 최고의 종소리요. 한번 올리면은 종소리도 오래 가면서. 자, 이 스님이 딱 치는 거예요. 네? 한번 올리면 덩 그냥 맹놀이가 막 들으면서 되게 가지고. 자, 수독사의 종이 이렇습니다. 이게 뭐 한국 종이 세계 최고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덕숭산 꽃 중간 좀 올라가면은 이 만공 스님 탑이 있습니다. 만공 스님이 참 대단한 스님이었는데 일제세 때 대단한 스님이었었는데 만공 스님이 돌아가실 때 여보게 만공 70여 년 동안 잘 지내라고 수고했네.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도인들 되면은 자기 죽을 날을 아마 예상하는지 이렇게 하고 딱 앉은 자세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만공탑의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세계 일화, 그 다음에 백초시불모, 선사불여 일행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게 세계 일화는 뭐냐면 화라는 거는 부처님을 뜻하거든요. 염화시중 어쩌면서. 이게 세계는 부처님의 세상이다. 그 다음에 백초시불모는 100가지 불도 부처님의 어머니다. 네. 백초시불모 이게 어머니 모자거든요. 그 다음에 천사불여 일행 1000가지 생각보다 한 번의 행동이 낫다는 뜻입니다. 요걸 만공탑에 이렇게 써놨으면 요것도 알아면 되고, 여러분 그 스님들이 족보가 있습니다. 스님들이 장가도 안 간 스님들이 어떻게 족보가 있냐? 족보가 있습니다. 스님들의 족보를 뭐라고 하냐? 법맥이라고 합니다. 법맥. 예. 스님들이 족보가 있습니다. 이게 법맥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내가 머리 깎고 중되면서 이 사국의 계를 누구한테 받았냐가 스님의 족보입니다. 이 계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한테 계를 받아서 내가 법통을 이었는지, 그것이 이제 이 법맥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호 스님한테 만공 스님의 계를 받았고, 만공 스님이 그 춘성 스님과 성처 스님의 계를 줬고, 그 계를 명진 스님이 이어받은 겁니다. 이렇게 불교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는 그 스님들은 이 법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계를 받아서 전통적으로 쭉 이어왔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 계를 받았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족보가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불교에 관한 얘기 중에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이판승과 사판승으로 나누거든요. 예, 이판승은 그냥
자기 수행을 열심히 해서 정진하는 스님을 얘기하고, 사판성은 이 판성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 절의 살림을 모노마트 한다든가 뭐 밥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 하는 걸 사판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새는 이판성보다 이판성이 중요하지. 사판성은 허드렛 짓 하는 거 아니요. 근데 요새는 사판성이 아주 더 판을 치겠다. 왜? 이 돈을 쩔어 만지거든. 그러니까 이 사판성이 더 아주 그냥 판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질 났을 때는 막 에라이 이판사판이다 막 그러잖아요. 이판사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드리고, 사판성에 극치를 이룬 사람이 이 옛날 얼마 전에 총무원장 했던 이 명진이요. 이 명진이 불교계의 최고 대통령 되는 총무원장을 했다는 거. 야, 참 자승 스님이요. 참 명진 스님 죄송합니다. 명진 스님 아니고 이 자승이요. 이 자승 스님이 불교계의 대통령이었던 총무원장을 해먹었다니까. 이 사람이 박근혜가 무슨 선덕여왕이 재래면이 어쩌면서 이명박을 무슨 뭐 형제지간이라고 뭐 어쩌고 이지랄 했다. 권력에 아부붙어가지고 불교를 완전히 떨어뜨린 이 자승이요. 그러고선 맨 돈만 챙긴 이 자승. 이 불교도 이런 이 총무원장이 됨으로써 많이 땅에 떨어졌어. 자, 불교 그 수석사에 아주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3일 동안 닦은 마음 천년의 보배요. 100년의 탐욕은 하루아침에 이슬이다. 아침에 햇살의 이슬처럼 해 뜨면 금방 없어지죠. 100년의 탐욕을 이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100년 동안 탐욕을 냈지만 하루아침에 이슬이다. 이 사람은 돈을 굉장히 탐했지. 돈을. 이게 참 하루아침에 지가 머리 깎고 중됐으면서도 이 돈을 탐했고, 이 하루아침에 이슬인 줄 자기들이 써놓고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수석수다 밑에 수덕여관 있습니다. 수덕여관. 요것도 참 의미가 있는 여관이에요. 요게 이제 프랑스에 있던 고암 이응노 선생, 미술가거든요. 이 고암 이응노 선생의 첫 부인이 운영하던 곳이 수덕여관입니다. 고암 이응노 선생은 두 번째 부인하고 프랑스에 가 있었는데, 그 중앙정보부에서 박정희를 아주 타도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꿰맞춰가지고 세상에 동백님 가한첩다 사건을 조작해서 만든 거예요. 그 제독 그 음악가, 천재적인 세계적인 음악가 윤희상 선생을 강제로 100주 전에 독일에서 강제로 납치해가지고 한국 서울에 있는 남산 중앙정부로 끌고 왔다니까. 물론 이 고암 이응노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 고암 이응노 선생, 뭐 세계적인 음악가 독일에 있는 윤희상 선생, 뭐 할 것 없이 뭐 유럽 유학생, 뭐 방송인, 언론인 사거리 잡아다가 생판 조작해가지고 만든 게 동백님 가한쳤다는 사건이에요. 이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건 뭐 엊그저께 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말할 것도 없고 이지랄들 했다니까. 순전히 조작을. 점점 가면서 이거는 개선돼야 됩니다. 분명히. 이 동백님 간첩단 사건을 이 고암 이응노 선생이 미술만 그리던 사람이 잡혀와가지고 예술가가 고문을 당했으니 몸이 장 엉망진창 된 거요. 이거를 프랑스에 있는 둘째 부인한테 갈 수가 없어. 왜? 몸은 망가졌지. 또 그 프랑스에 있는 이 둘째 부인이 오면은 뭐요? 또 잡혀가지. 그 부인도 예술가였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고암 이응노 선생이 어디 왔느냐? 이 수덕여관을 와서 첫째 부인한테 와가지고 몸을 치료했습니다. 이 첫째 부인은 또 지극정성으로 이 고암 선생을 치료했습니다. 치료해서 이 고암 이응노 선생이 거기 수덕여관에 있을 때 이런 바위에다가 안각화를 만든 겁니다. 이 추상화를 쓴 안각화. 이게 여러 개 있습니다. 수덕여관에
이것도 고암 이응노 선생 홍성분이시거든요. 요 고암 이응노 선생 그 내포시에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요 고암 이응노 선생 이 기념관 있습니다. 내포에서 조금만 가면 됩니다. 요 고암 이응노 선생의 집이라고 이렇게 기념관을 해놨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고, 수덕사에서 얼마 안 떨어졌거든요. 또 내포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갈산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청산리 전투의 그 장군이었던 김자진 장군 생가가 거기 있습니다. 이 김자진 장군이 그 갈산면 전체에 거부였다니까. 거부였는데 집이며 땅이며 다 팔아가지고 뭐 했어? 독립운동 했어요. 독립자금 마련해가지고 그걸로 총 사고 총알 사고 해가지고 청산리 전투를 일으켜서 일본군은 사고를 작살낸 거요. 일본군 2만 명이 수돌았는데 삭 죽고선 몇천 명 죽고선 후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 놈이 한 거 뭐예요? 민간인, 힘도 없는 약한 민간인들을 삭 죽이기 시작했다니까. 일본이 뭐에 잘하는 거? 강약, 약강.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하고. 일본은 정의가 없어. 무조건 강약, 약강이요. 여러분 딱 보면 몰라요? 일본인들 특성? 종특이라고 그러지. 종족의 특성. 일본 민족의 특성. 강약, 약강. 뭐요? 미국하고 맞짱을 딱 떠보니까 미국이 세거든. 강한 자한테는 뭐요? 아주 싹싹 빌고 머리 싹 떼고 빌빌 기지. 강약. 그러니까 미국 말 잘 듣잖아. 약강. 아주 약한 자한테는 강하지 않아. 이게 독립군한테는 청산리 전투에서 싹 깨졌으니까 독립군한테 못 덤비고 일반 민간인들 싹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민간인들을. 일본군들 하는 짓거리가 그 모양이라니까. 그런데도 일본은 이제 뭘 잘했다고 일본한테 이 지금 대통령 빌빌 붙고 있어. 짜증나지. 자, 독립군의 현 실태가 이렇소. 자, 독립군 후손이 75%가 원소득 200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꼴을 만드는 게 누구요? 이승만. 세상에 저기 김두한 영화 보셨으나 모르겠는데 김두한한테 끝날 때쯤 코시험 딱 끼르고 빵떡모자 쓰고선 어이 김떡강 그러잖아. 그게 누구요? 조선놈이요. 조선놈. 고등계 형사 조선놈. 조선놈이 김두한을 부르는 거요. 김두한이 일본말로 김떡강이거든. 어이 김떡강. 그게 누구요? 조선놈인데 일본이 형사요. 일본 형사노릇. 근데 해방됐는데 그런 놈들이 뭐 했어? 하나도 처벌 안 받고 뭐 했어? 영전했어. 그게 누구요? 이승만이가 그 모양을 했다고. 내가 이승만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나라를 반토막 뚝 잘라서 만드는 것도 내가 이해하겠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4.3 사태만 다 일으키면서 세상에 3살 먹은 5살 먹은 공산주의라고 다 총알을 쏴 죽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이해하겠어. 그러나 우리나라 민족정기인 정의만 올바로 세웠습니다. 내가 이승만 뭐라고 한다고 말씀 안 하고. 근데 이승만을 지금도 칭송해요? 그게 건국의 아버지라고?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라고? 자, 건국의 아버지는 뭐요? 자기 나라 백성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사거리 죽인 사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뭐가 아버지요? 독립자금 다 빼서 임시정부 거지 만들어 놓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윤봉길 이사 거기 전까지 장개상계 돈 안 줬으면 임시정부 거지꼬라고 지냈다고. 그 독립자금 사탕수수 받아서 하와이 같은 데서 미국에서 다 1달러 2달러씩 낸 거 지가 다 핥아 처먹고. 그러고선 와서 호의호식 하다 와가지고 이승만이가 정의라도 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에? 정의도 바로 안 세우고. 그 지랄하면 뭔 놈의 이승만이 잘했다고 이승만 기념관 세운다고 지금 또 이 지랄 연병 떨고 있어. 이렇게 보수가 엉망진창하니까 보수가 요거도 먹는 거요. 자, 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월 202하고 나라를 배신하고 했던 일본은 친일파 매국놈들은 떵떵거리고 자손 나잘 잘 살고 있어.
이게 올바른 나라요? 자, 이 서일 대종사, 이 서일 대종사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블라디보스토크의 최재형 씨나 이 서일 대종사 이런 사람들이 다 돈 지원해가지고 이 홍범도의 이 봉오동 전투나 이 김찬 장군의 이 청산리 전투를 대승을 걷게 만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우리가 가르쳤다니까 애들한테. 서일 대종사 지금 모르는 사람 많잖아. 여러분 대종사 참 이 대종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종교요. 대종교. 여러분 그 기독교는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 종교입니다. 그러고 반성 한마디 않고 그냥 유가무가로 넘어갔어. 자, 이렇게 또 보수 유튜브 하는 데에서 홍동보는 상관을 구타한 탈령부이고 김대중 장군은 무장강도도 하고 이렇게 매도하고 있어. 하기야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우리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보는 이런 사람들이 이 머리가 제대로 박힌 정상적인 사람들이요? 이걸 또 믿고 있어. 유튜브를 보면서. 안타깝게 그지없어.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런 꼴에 당합니다. 이런 꼴에 당하고 이 유석열이가 일본한테 우리의 우방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이 우리 어떻게 우방이 돼요? 이 꼴을 했는데도 얘기하잖소. 윤봉길의 자식이 학교에 가면은 나는 반역자 의 자손이라고 매일 아침 외치게 했다고. 일본 교사가. 이런 나라를 우리가 일본하고 어떻게 우방이 돼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삽교면으로 가겠습니다. 삽교면, 덕산면에서 삽교면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예산군 지도를 말씀드리면서 요 빨간 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예산군 이 주위에 의병이 발생했습니다. 동학의병이 발생했는데 이 호남 지방 이 호서 지방에도 의병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갑오동학 혁명에서 이 동학의병이 일어났는데 동학의 첫 번째 동학의 창시자 수훈 최재우 최우선 선생의 동학을 창지해서 경주에서 창지해서 2대 최시영 최해월 선생이 2대 교주고요. 3대 의암 선병이 때 의암 선병이 선생이 3.1운동을 주도했어. 33인 중에 주도가 선병이 선생이요. 의암 선병이. 자, 3.1운동 일으킨 다음에 4대가 누구였냐면 예산뿐이었어요. 4대 동학의 교주가 이 3.1운동의 의암 선병의 생각은 이랬어.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되는 것이 아니오. 그러나 결의의 가슴에 독립정성을 일깨워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되겠죠. 의암 선병이. 요게 의암 선병이 3대 교주의 동학 교주의 생각이어서 그래서 3.1운동을 일으키고 4대 교주가 자 하포리에 있는 박인호 교주입니다. 박인호 교주 4대 교주입니다. 동학의 4대 교주가 학교 하포리 옛날에 거기까지 배가 들어왔죠. 이 하포리에 동학 이 동상이 박인호 선생님 동상이 있습니다. 의암 선병이가 3대 교주고 4대 교주가 박인호 선생입니다. 추남 박인호 선생. 여러분 이분입니다. 추남 박인호 선생이 동학의 4대 교주입니다. 그래서 홍성에서 홍주의병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홍성분도 죄송하지만 이 의병의 근거지는 이 예산 하풀에 있는 추남 박인호 4대 동학 교주입니다. 이분이 이 기포령을 내려가지고 홍성, 당진, 서산, 합덕 홍주, 광시 할 것 없이 전부 기법포에 6만 명을 데리고 홍주성을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홍주성을 점령했는데 일본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많이 죽었어. 동학군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홍주성을 복원하려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뼈들 인골이 많이 나왔다 해서 그걸 수습해가지고 홍주 의병이다 하는데, 사실은 의병의 최고 우두머리 누구냐? 이 삽교 하프리의 추남 박인호 장군이요. 4대 동학의 4대 교주면서 박인호 장군이 이 동학교주의 최고 우두머리가 이 박인호 전쟁이 일으킨 것이요. 그래서 이 의병의 최고 기준은 예산뿐이요. 이게 홍성군의 지성한 얘기지만, 그래서 2대 해월 최재 선생의 이 자식들이요, 다 독립운동가들이요. 이게 장자 최용이, 차남 최동이 전부 독립운동가들이요. 이 동학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산에도 이 동학의병이 관장리 농단지 앞에 이렇게 쬐그맣게 동학의병 이 의지를 만들었어. 이 예산도 동학의병 주둔지였던 곳에 이렇게 쬐그맣게 만들었는데, 홍성은 홍주의병을 크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호서 지방의 의병의 최고 우두머리는 4대 교주 하프리에 있는 추남 박인호 장군이라는 교주라는 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홍주의병이라고 싹 해놨는데, 이거는 박인호 선생이 이끌던 6만 명의 이 호서 홍주 의병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동학에 이 기독교에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이게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겠으면 나라에 있으면 뜻이 하는 게 있잖아. 같이 나라에 임합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뜻이 하늘이니까 나라 뭐 이어지고 다만 나라의 권세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기독교 주기도문. 저도 따뜻하다 이러는데, 주기도문 아니요? 이 기독교 주기도문을 여러분 그 기도자를 빼봐요. 뭐요? 주문. 어느 종교에도 이 주문은 다 있어. 주문은. 자, 이게 동학의 주문이요. 주문. 동학의 주문. 유교도 주문 있어. 유교 주문은 뭐예요? 충문이라고 하죠. 충문. 유세차 모념 뭐라고 하잖아요. 제사인 할 때 그걸 충문이라고 그래요. 주문이라고도 충문이라고도. 유교는 충문이라고. 이 동학은 주문. 이 주문이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요. 근데 이 줄여서 위거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만 막 외우지. 그래서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만 이러면서 동학군이 행군을 했단 말이오. 자, 윤병규 의사가 동학의 교도였어. 그래서 사형장에 끌려갈 때 이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를 주문을 외우면서 가서 총살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윤봉규 의사도 동학의 교도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 주문을 외우면서 총살령을 당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불교는 이 주문을 진언이라고 해요. 진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천수경에 이게 정구업 진언이 나와. 정구업 진언 뭐냐면 입을 업보를 지른 입을 깨끗하게 하는 주문. 진언이 이제 주문이란 뜻이요. 진언.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게 뭐 마술할 때 수리수리 마술 이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아침에 자기 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요. 주문이라면 이게 불교의 주문 진언.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게 저도 그 반야금과 천수경을 다 읽었는데, 천수경에 이게 나옵니다. 정겁진언 1장에. 그리고 그 몸을 보호하는 진언이라고 호신진언이라고 이게 유명한가요? 엄마니 반매옴. 엄마니 반매옴. 이게 이제 호신진언이라고 몸을 보호하는 진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엄마니 반매음이 엄마니 반매음이 해서 매나가 플러스 돼가지고 휴먼이 된 거예요. 휴먼 인간이 반매 플러스 맨에서 휴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것도 그게 불교의 주문은 진언이라고 하고, 유교의 주문은 충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학의 주문은 영세불만 만사지 여기 지기지기 영세불만 만사지 지기 금이대장 원희대강 요게 저기 동학의 진언이고 기독교의 주문은 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그렇게 주문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딱딱딱 외우지 않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묻혀가면서 이 그런 주문 주기도문이나 주문 같은 건 다 교회 종교마다 다 있다는 말씀드리고 기독교 하나만 주기도문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안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안면에 이 추사급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의 최고의 명필가 추사체를 따라 만든 이 추사기념관 이 신안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인 장군은 아산이 거기 고향이시죠. 아산이 고향이시고 그래서 아산 예산 이쪽 청양까지는 안 가고 예산 내지는 온양 천안 요 정도까지가 양반들의 집들을 짓고 살았어. 서한양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전라도 끝까지 안 가. 대부분이. 근데 추사도 이제 여기다 신암에다가 집을 줬어. 집을 줘서 이렇게 지냈다가 이 추사가 제주도에도 추사가 제주도로 귀향 갔다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있다가 이제 추사 기념관 제주도에 있거든. 추사 기념관도 거기도 저도 가봤는데 그 제주도 귀향 갔을 때 추사가 쓴 그림이 요겁니다. 여기 이제 제자 이장석이가 중국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추사가 뭐 좀 책 좀 구해야 달라 그러면 구해가지고 이상적이가 이렇게 보내주고 하니까 추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게 세안도입니다. 세안도. 저도 이게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안도는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이게 잎이 다 짓고 추운 겨울 돼야 이 진가인 나무의 진가인 소나무가 잎이 아직도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세안도를 그려서 이렇게 제자한테 주는 건 이거를 이상저희가 중국 가서 이게 추사 선생이 그린 그림이요 그랬더니 야 그러냐고 막. 근데 이 그림이 일본 사람이 가져갔어. 이 그림을. 그래 일본 사람한테 이 그림을 참 우리가 손재현 선생 참 우리가 참 이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런 막 도자기 같은 거 막 이런 거 다 막 사온 거요. 그 거부가 돈 다 털어가지고 손재현 동네 이런 사람들 칭송해야 됩니다. 이걸 일본한테 이걸 도로 갖고 가야 되는데 일본 놈들이 팔아야지. 일본 놈이 영 안 파는 걸 몇 개월을 일본 가서 사정 해가지고 그 사정에서 거금을 줘가지고 몇 개월을 기다리다 이 그림을 딱 사왔어. 딱 사오고 3일 만에 원자폭탄 미국이 터져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집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 아니오. 이것도 날아가 버렸어. 그 손전 선생이 안 그랬으면 이것도 불타 없어진 거요. 다행히 그 사정에서 가져왔더니 3일 만에 폭파돼가지고 집이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 손재영 선생이 한국으로 갖고 와서 이거 참 거금을 주고 사온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서 이제 신안면 끝나고 오가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가면에는 이광수 선생이 있습니다. 이광수 선생은 누구냐면은 사물놀이를 창시한 원년 멤버 이광수 선생입니다. 이광수 선생이 지금은 고향으로 귀향해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광수 선생이 이 사물놀이를 이광수 선생도 당시에 남사상 때 후손이고 이 사물놀이 했던 그 김덕수 이 사람도 김덕수 어릴 때 장구 치는 모습입니다. 이 남사상패 후손인데 이 사물놀이 남사상패 후손들이 4명이 모아가지고 이광수, 김영백, 김덕수, 최승실 4명이
이 사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사물들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우리나라 자체 이 인기가 없어. 우리나라 걸 뭐 우리나라가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어디서 히트치기 시작했냐? 일본, 미국, 외국서부터 히트치기 시작했죠. 사물놀이를. 이게 언제냐면은 일본서 한번 공연하고 일본서 대성광예 공연을 마치고 일본 거쳐 미국을 넘어갔다니까. 미국서 이게 이제 미국서 1982년 세계 타악기 대회에서 미국에서 이제 공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연했는데 이게 마지막 순서였어. 그 막 일본은 막 대형국을 갖다 막 폼 잡다고 오이 하면서 막 붙이고 걔들은 폼 더럽게 잡지. 붙이면서 뭐 일본만 오이 하면서 폼 잡고 또 뭐 저기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조금만 북 여러 개 놓고선 손가락으로 막 치면서 이 타악기 대회니까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나라가 방석에다가 징 하나, 북 하나, 뭐 저기 이 꽹가리 하나, 그다음에 뭐 저기 장구 하나 4개 딸랑 갖다 놓고 근데 중간에 그 최종실 선생이 옷을 이 한복 이거 옷을 갈아입고 무대에 나와야 되는데 이걸 늦게 갈아입는단 말이야. 늦게 좀 나왔어.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딸랑 뭐 악기라고 쨍가만 갖다 놓고선 방석 갖다 놓고선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기대도 안 한 거야. 기대도 안 했는데 4명이 옷 입고 딱 옷 매무새 하고선 4명이 딱 나와서 시작 딱 하자마자 5분도 안 돼가지고 외국인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외국인들이 다 뒤집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이 4개의 악기 가지고 막 그냥 별소를 다 내거든. 막 이거 조그만 꽹가리 소리 하면서 징도 얼마 크지 않고 장구 치는 거 보니까 막 손이 보이지도 않게 장구 치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연이 끝났는데 앵콜 해가지고 10분을 커튼콜을 했다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또 다른 음악 치고 또 앵콜에서 또 문 열고선 커튼 다시 열고선 또 요번에 뭐 장다리 한번 쳐보고 막 굿다리 한번 치고 10번을 쳤다니까. 이 세계적으로 뉴스가 아니고 뉴욕 타임즈 같은 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이 이 사물놀이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국인의 저력을 그동안 몰랐던 겁니다. 일본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너무 저하평가했다가 우리의 능력이 조금씩 나와. 이래서부터 BTS 같은 게 막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유명한 엄청나다는 걸 맞잖소. 신라인이 세계의 큰 종을 이렇게 세계 최고 탑 원인 그런 종을 만든다는 거를 우리 대한민국인이 이렇게 문화순위 높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물놀이 했던 이광수 선생이 사물놀이 창작 이광수 선생이 우리나라 민족음악이라고 오가이덕을 차려놓고 후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광수 선생이 하는 이광수 선생이 음악 할 때 뭐라고 하더라고 휘몰인가 뭐지 굿달인가 휘몰인가 그거는 참 아주 타의 추종을 불합니다. 이광수 선생님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대흥면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우리 대흥면에 의좋은 형제가 있습니다. 여기 고려 말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가 형제가 동생을 위하고 형을 위하는 마음에 했던 기력이 고려에 써 있는 거를 봤는데 몰랐다가 여기서 비석이 턱 나온 겁니다. 아, 여기가 의좋은 형제가 있던 곳이구나. 그래서 의좋은 형제의 이 탑을 공적기가 발견됨으로써 의좋은 형제를 대흥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좋은 형제를 잽싸게 농심남에서 형님하고 아우 면제 요거를 라면을 가서 출수했지. 뭐 사업가들이니까 농심라면을 딱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가지고 농심 아우 했는데 이 선전을 누가 했냐면 구봉서 선생이 했습니다. 구봉서 선생. 돌아가신 구봉서 코미디언 구봉서 선생이
이 형님 먼저 하고 먼저. 그 다음에 대흥면 그 옆에 이 조두손, 이 양주조씨, 이 양반 살던 건물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한직 뭐 가옥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이게 양주조씨, 이 조두손이가 누구냐면은, 동학혁명 저기 녹두장군 정봉준 아버지를 억지로 잡아서 쳐 죽인 이 조두순이요. 이놈이 정읍 현감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마을 군민들 고를 짜내다가 정봉준 아버지를 때려가지고 죽인 거예요. 예? 녹두장군 정봉준 아버지를 죽였다니까, 이 조두순이, 이 나쁜 놈이. 그러고선 정읍 이 농민운동 일어나니까 불러던 조수진이 도망간 거요. 다 놔두고. 이지랄한 이 양주조씨들이 여기 내려서 살았어. 이 참 예산의 그 치욕스러운 곳인데, 이 정읍 현감 정읍 현감 조두순이 아들, 제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읍 현감한테 조병갑이. 조병갑이 아버지가 조두순인데, 조두순이 이걸 짓고 살았다니까. 조병갑이도 여기 내려와서 살았어. 살아다 죽었어. 뒤졌어. 이 동학혁명의 이 시발점이 됐던 이 정읍 현감 조두순 양주씨 일가의 땅, 이건 집입니다. 이것도 예산 대흥면에 있습니다. 이거 근데 지금은 그 통일교에서 인수해가지고 이한직 가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양주조씨 조병갑 아버지 조두순의 집입니다. 그렇게 알고 오늘 2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